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거는 일과 에너지 파트예요. 이 파트가 역학적 에너지 파트인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 운동 역학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일과 에너지인데, 일하고 에너지하고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할 거고, 이 뒤에는 이제 연력학하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좀 별개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가 역학적 에너지까지 끊을지 아니면 그 앞에서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역학적 에너지까지 한 방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새로운 기호와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 1이야 1. 과학에서 1, 워크, W라고 쓰겠죠. 자, 물체에 힘을 가해요. 힘을 가하면 이동시키는 행위. 이렇게 물체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정의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힘과 이동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의 크기, 1의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실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인 거냐면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을 때랑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이 세타의 각을 이루고 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일단은 여기서의 세타는 뭐냐 하면 빵이에요. 즉, 빵 또는 180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이다 또는 뭐 같은 방향이니까 0도가 되겠죠? 물론 나란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에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의 힘을 얘가 이렇게 F로 힘을 받고요. 얘의 이동거리가 이렇게 S만큼 있었다. 지금 잘 보시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나란하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이렇게 됐을 때는 힘 있죠, 힘. 우리가 얘기하는 F와 이동거리 S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향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얘도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딱 여기까지가 중딩 때 했던 거지. 그지? 요렇게까지 쉽게 나올 수는 없겠지. 자,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제 잘 들어야 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어떤 물체를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끌고 내가 이렇게 끌었다고 해보자고요. 이게 힘이야, F. 그럼 이 새끼의 이동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갔다라고 하자고요, S.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이 되려면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나란해야 돼. 같은 방향이어야 돼. 다른 방향이어도 상관없지만 나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지금 나란하니? 그건 아니지. 그래서 얘네를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얘를 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쪽 방향 fx로 나눌 수 있어? 이쪽 방향 fy로 나눌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됐지? 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f 값을 요 fx와 fy로 나눌 수가 있겠지.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이렇게 준다면 빗변분의 밑변 뭐 되는 거예요? 그지? f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 다음 빗변분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 f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얘한테의 1은 얘한테의 w1은 fx 곱하기 s가 되겠지. 같은 방향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fx라고 하는 건 f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이동거리만 곱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동거리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걸 곱했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얘를 곱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는 건 힘인데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나란한 새끼를 1이라고 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된다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1은 우리가 방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위 방향 쪽의 성분의 힘에다가 변위를 곱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로 예를 들었을 때 어떻게 얘를 나타낼 수 있겠다?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됐습니까? 근데 이 자리가 꼭 코사인 세타라는 미련은 버리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를 위로 들면 이게 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거리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학에서 배우시면 내적, 벡터의 내적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몰라도 된다고요. 됐어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 놓으시면, 벡터를 조금 더 잘해 두시면, 기하 벡터를 좀 잘해 두시면 이 역학 문제는 조금 더 쉬워지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거 몰라도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된 거냐? 1의 단위는 어차피 여러분 에너지 단위랑 똑같아요. 에너지 단위 뭐 씁니까? 이거죠. 줄 단위 쓰죠. 줄. 됐습니까? 줄은 뉴턴 곱하기 미터. 당연한 거죠. 여기 보시오. 뉴턴 곱하기 미터잖아요. 됐습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죠.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얘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고요. 얘네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개의 경우를 했을 때, 자, 이걸 내가 가라고 하고요. 이 그림을 내가 나라고 할게요. 이 F가 똑같은 힘이고 얘 이동거리가 똑같이 S라고 합시다. 그러면 W 가하고 W 나하고 1은 누가 큰 거니? 가가 큰 거지. 왜? 얘는 힘이 전부 다 1에 쓰였지만 얘는 힘이 전부 다 1에 쓰이지 않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같은 힘과 이동거리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같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방향을 반드시 신경 써야 됩니다. 1은 특히나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에서 틀리기 딱 좋아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 이 일이 얘를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플러스의 일을 한 거냐 아니면 마이너스의 일을 한 거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해야 될 일이거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플러스의 일을 했냐 아니면 마이너스의 일을 했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이 0보다 큰 경우, 1이 0보다 작은 경우. 지금 보이십니까 이거? 1에 부호가 있는데 그 부호가 딱히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운동하는 물체에서 이 에너지 E를 더해줄 건지 빼줄 건지를 판단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걔네들을 뭘로 판단해 줄 거냐? 1이 0보다 큰 경우, 1이 0보다 작은 경우로 판단할 건데, 됐어요? 무슨 말인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F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했고, 여기가 F 사인 세타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동한다면 W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인데 어차피 이동거리 있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주는 거지. 왜? 이거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될 거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즉 방향이라 그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1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커야 되겠지. 0보다 큰 경우는. 됐어요? 그러면 0도에서 90도 사이,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잡아당기면 얘는 2를 더한 거지. 플러스의 1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1의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이동하게. 그러니까 힘이 물체에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한다. 아, 대답을 해 이 새끼야. 힘이 물체에 일을 했대. 그러면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야.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받는다 했다라는 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해가 된다면 얘는 1이 0보다 커진 경우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플러스 1을 하는 거다. 양의 1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려면 1이 마이너스의 1을 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이때는 90도에서 180도 사이다 이거예요. 즉 90도에서 180도, 야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90도에서 180도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뭐야? 우리 운동 방향의 반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잖아.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의 방향이 나란한다. 됐어요? 자, 요 두 가지 경우가 뭐야? 이 두 가지 경우가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나란할 경우인데
이 새끼는 뭐야? 힘과 이동거의 방향이 같은 경우잖아. 같은 경우. 근데 이 새끼는 뭐라고요? 반대 경우. 됐습니까? 운동과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다. 됐어요?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된다? 힘이 물체의 음의 일을 한다. 또는 물체가 외부의 일을 어떻게 한다고? 한다지. 한다야. 물체가 외부의 일을 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요 말 뜻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좀 머릿속 안에 넣어두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에서 그냥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즉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을 가지고 얘가 이동거리의 방향이 힘의 방향으로 같이 이동한다. 그러면 얘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거고,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가 됐다. 그럼 얘는 외부로부터 일을 한 거야. 됐어요? 됐어요? 외부 일을 한 거야. 그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얘가 더하기 1인지 마이너스의 1인지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다 더하기 빼기 할 거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이건 지금 나란할 경우였지. 맞죠? 무슨 말인지? 나란할 경우에는 이게 같은 경우냐 반대인 경우냐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얘가 1이 빵인 경우는 어떠냐 이거지. 1이 빵인 경우. 1이 0. 1이 0. 그러면 첫 번째 R자 힘이 0인 경우야. R자 힘이라 그랬다 내가 지금. R자 힘이 0인 경우. 됐어요? 그럼 이 대표적인 운동이 뭐야? 등속 직선 운동이지. 됐죠? 물론 정지도 있겠지만 그 다음 이동거리가 빵인 경우 이게 뭐야? 이게 대표적으로 정지지. 됐습니까? R자 힘이 빵인 경우는 등속 직선 운동이고요. 그 다음 이동거리가 빵인 경우는 정지야. 근데 이제 특이한 놈이 하나 있지.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뭐라고요? 수직인 경우. 수직인 경우. 보이십니까? 수직인 경우. 그럼 코사인 90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얘기지. 방금 요 밑에 써 있는 거. 이거야.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동.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물체를 들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위쪽이야. 맞지? 그럼 얘의 이동거리 방향은 앞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지금 뭐예요? 수직. 그러면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데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수직인 운동 뭐 있어? 뭐 있어?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자,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돌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할게. 이쪽 방향으로. 자, 이쪽 방향으로 돈다고 할게. 자, 그럼 이 새끼는 얘의 힘의 방향은 안쪽 방향이에요. 이게 구심력이라고 하거든. 이게 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얘의 이동 방향은 내가 얘기했죠. 앞에서 접선 방향이라고. 이게 운동 방향이지. 됐어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떻다? 수직이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얘가 90이니까 일을 한 경우가 아니다. 등속 원운동이 이 등속은 속력이 일정한 거야.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 새끼는 힘을 받는 운동이야 안 받는 운동이야? 받고 있잖아 이 새끼야. 힘이 존재하는 운동이야. 알았어? R자 힘이 존재한다고. R자 힘이 90력으로 일정이 존재해. 그럼 이 새끼는 뭐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단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가속도란 뜻이야. 알겠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아, 이거 등가속도랑이 좀 그렇다. 어쨌든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등이라는 말이 좀 그렇네. 어찌됐든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얘는 이 빠르기가 방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가속도가 존재한다. 즉 속력은 똑같지만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다. 됐죠?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틀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1이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0이 아닌 경우에서 얘가 1이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걸 못 갖고 가시면 나중에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면 뭐가 나오느냐? 일과 일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과 일률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일과 일률에 대한 얘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넣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일단 일률 단위 시간당 일의 양. 그래서 얘는 P, 파워. 이게 약자입니다. 됐죠? 그리고 일의 효율을 의미합니다. 효율. 일의 효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간이 되고요. 여기가 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일률 P는 어떻게 구합니까? 단위 시간당 한일 W 이렇게 되겠지. 달리 얘기하면 일은 일률에다가 시간 곱하면 됩니다. 일은 일률에다가 시간 곱하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그럼 W는 아까 FS라 그랬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요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시간당 이동거리요. 아, 이게 속력이 되는구나. 그러면 힘 곱하기 속력 또는 속도도 일률이 될 수 있겠구나. 됐죠? 자, 그리고 단위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고요. 일률의 단위는 여기 지금 일이 줄이죠. 그리고 시간은 세크, 줄 퍼 세크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줄여주자. 오케이, 와트.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단위는 다 똑같은 단위를 쓴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단위를 보시면 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하는 일의 효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고요. 와트라는 얘기는 줄 퍼 세크, 뉴턴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률의 단위 혹시 홀스 파워, 마력을 쓸 수도 있다 이거죠. 원래는 제임스 와트의 그 약자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죠. 그럼 증기기관을 만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말 타고 다녔지, 말에다가 마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막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증기기관이 얼마의 힘을 내는지를 몰라요. 비교 촉도가 없잖아.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비교한 거지. 됐어요? 말 한 마리가 끄는 힘.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몇 마력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1 홀스파워 얘는 1HP는 약 735W의 힘을 냅니다. 혹시나 단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이런 개념적인 건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일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가 1과 일률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에너지 파트를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어차피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양의 일이냐 음의 일이냐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봐요. 일로 와보시면 에너지는 전환된다라고 우리가 통합과학 때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너지는 전환된다 이런 느낌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여기에 뭐 B라는 물체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B라는 물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를 밀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요 새끼를 뭐라 하느냐? 요 새끼를 우리가 주체라고 할게요. 이 새끼를 내가 객체라고 할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읽을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 같다고. 그죠? 자, 여기 문제는 언어 영역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새끼가 주체고 어떤 새끼가 객체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B를 밀어요. 됐어요? 다시 이걸 나라고 해보자. 나. 이게 나야. 나. 이게 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내가 너를 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너를 밀면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사이로 내가 너를 밀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겠지. 즉 에너지가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눈깔에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고 이 에너지를 이 새끼한테 줬다 이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됐어요?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에너지를 줄고 저 새끼는 에너지가 늘어난 거야. 맞지? 맞지? 그런데 야 봐봐. 너희들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너를 밀려면 우우 이렇게 밀리냐? 내가 무슨 도사야? 이 말이 되겠어? 그럼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겠지? 그게 뭐냐? 그게 일이다 이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옮겨주는데 매개체가 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너지가 전환되고 에너지가 이동할 때는 반드시 일이라는 매개체를 거쳐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일이라는 매개체가 두 가지로 아까 봤었지? 힘과 이동거리가 나란한 경우. 그래 안 그래? 맞지? 근데 이렇게 얘기할까? 이거 어차피 나란한 일이니까 얘가 반대인 경우. 됐죠? 아니면 힘과 이동거리가 같은, 이거 지금 방향 얘기하는 거 방향.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은 경우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일의 매개체가 두 가지잖아. 일을 해줬다면. 됐어요? 그럼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줄 때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새끼한테 플러스의 일을 해준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이렇게 일을 이 새끼한테 해줬을 때 나의 에너지가 반대로 갔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의 일을 받은 거야. 됐냐?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걸 잘 봐야 돼. 왜?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됐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두 개 끌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줄에다 연결하고 자꾸 뭐에도 달고 이러잖아. 그치? 그러려면 A가 B를, B가 A를 우리 계속 했었지. 작용반작용. 그거랑 똑같이 내가 얘한테 양의 일을 했는지 음의 일을 했는지를 판단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솔직히 에너지 구하는 건 W는 FS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포텐셜 에너지 mgh 이거밖에 더 있어? 맞지? 이거밖에 없잖아. 그건 돼. 그걸 더할 거냐 뺄 거냐가 시험 문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매개체의 관계를 잘 기억해두고 가셔야 된다고요. 이걸 잃으면 여러분이 힘들어서 못 구해. 그러니까 여기서의 F 곱하기 S의 이 F가 우리는 내가 얘를 밀면 얘도 얘를 밀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작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과 운동 관계에서 얘를 찾고 이동거리를 찾아서 2를 찾으면 얘 1이 방향이 반대면 마이너스 1이고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 1로 간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봐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자, 1이 0보다 큰 경우, 즉 양의 1을 한 경우.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1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양의 1을 한 경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얘의 이동, 운동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의 힘의 방향이 나란하다 이 얘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얘의 이 일은 원래 가고 있었는데 내가 힘을 더 준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뭐 S만큼 이렇게 갔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그럼 처음의 에너지와 나중에 에너지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냐 안 그냐. 그럼 얘가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고.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럼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중 에너지에다가 처음 에너지를 빼는 건데 이게 뭐라고 지금? 0보다 큰 거라고. 됐냐 무슨 말인지. 됐냐? 그럼 0보다 크단 얘기는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 중에 누가 더 크단 얘기야? 얘와 얘 중에 누가 더 크단 얘기야? 얘가 크단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한 거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새끼는 양의 일을 해서 얘의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거야. 내가 밀었으니까. 그럼 나는 이 증가한 만큼 에너지가 줄었다 이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지. 이거 어렵나? 졸라 쉽잖아. 자, 두 번째. 1이 0보다 작은 경우 음의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라고.
마찬가지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반대면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이쪽으로 이동거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다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똑같아. 얘의 일인데 얘의 에너지가 변했을 거야. 그러면 얘가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뺀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아졌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아 틀려? 맞지? 그럼 나중 에너지, 이 새끼의 나중 에너지가 얘보다 작아졌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게 감소했다라는 말이지. 됐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감소했다고. 얘는 처음보다. 그래서 0보다 작아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니네들이 빨리 판단해서 일과 에너지 정리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니네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봐봐. 쉬운 예제인데 애들이 잘 못하더라고. 봐봐.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가 약 50kg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중력가속도, 여기다 그냥 중력가속도는 10이라고 줄게요. 자, 그랬을 때 얘가 나야. 내가 이쪽 방향으로 얼마를 잡아당겼다고 할까요? 50N으로 잡아당겨요. 그리고 원래 이 문제는 없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여기에 마찰력이 작용한 거야. 마찰. 이 새끼가 30N 잡아당겼다고 할게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새끼가 이쪽 방향으로 10m 이동했다고 할게요. 됐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 몇 개야?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 몇 개야? 빨리 얘기해. 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의 종류 몇 개야? 아, 대답을 해봐. 아이씨, 몇 개라도 찍어봐! 내가 작용한 힘? 마찰력 있어요? 종류 몇 개예요? 이것들은 이씨 대답 안 해? 2개? 3개? 4개? 1개? 1개? 야! 대답을 하라고 이 새끼들아. 대답을 해봐. 2개? 2개인 거 같아? 2개인 거 같아? 이 그지 새끼들아. 밑에 방향으로 중력 작용하지. 위쪽 방향으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 작용하지. 내가 지금 괜히 가르쳐줬니? 앞에 거? 너 그거 까먹으면 안 된다니까. 앞에 거 계속 갖고 와야 돼. 힘의 종류 총 4가지입니다. 됐어요? 근데 위아래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이 새끼는 이쪽으로만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일에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쌤쌤 없어졌다. 자, 그렇다면 2번째 문제. 내가 한 일 얼마야? 내가 한 일 얼마야? 50N 곱하기 10m지? 그럼 얼마야? 500줄 아니야?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 마찰력이 한 일. 이거 나온다니까 이 새끼들아. 마찰력이 뭐야? 마이너스 30에다가 곱하기 10 간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300줄이지. 그려 안 그려? 그럼 네 번째 알짜 힘이 한 일. 이건 얼마요? 2 빼봐 인마. 200줄이잖아.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200줄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 저렇게 나온다니까 이 새끼들아. 일이 에너지라니까. 에너지가 1이고. 됐어?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라고? 1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1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 이거 주면 못해? 개나 소나 다 하지? 근데 이게 양이냐 음행이냐에 따라서 나중 에너지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못 찾는다니까 얘네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짜 힘의 한 일인 거냐 외력이 한 일인 거냐 구분져서 하나하나 따로 물어보면 니네 못 푼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니네들이 겨우 구하는 건 알짜임이 확률 이거밖에 못 구하는 거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건 그냥 용어에 맞춰서 문제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걸 무조건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되 이 1이 양의 1이 될 수도 있고 음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으로 빠지는 것이다. 됐냐? 나중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게 시험 문제잖아. 근데 그걸 하려면 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빨리 정리하세요.